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기업가 정신의 개념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의 개념과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기업가 정신의 발전 단계와 경기 발전에 있어서 기업가 정신의 역할이 어떻게 예, 구현되었는지 이러한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다른 어떤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그런 거를 우리 학생들이 설명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설명하는 것, 이것이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도하다, 모험하다 그런 의미의 프랑스어인 앙트로프르너라는 어떤 거기에서 유래가 됐다고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시도하다든지 모험하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일을 위해서 위험이 있지만 그걸 무릅쓰고 새로운 시도를 한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의 영어 표현인 앙트로프르너십에서 어떤 그 번역을 한 것인데 기업가 정신을 한자로 또 얘기를 해보면은 여기에 보이는 기업가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의 어떤 기업가 정신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업가 정신에서 한자는 이렇게 기업 어떤 새로운 일을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가 정신. 그래서 개념적으로 새로운 가치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람이 명확한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기업가 정신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를 한자로 이야기를 보니까 어떤 보다 좀 더 명확하게 새로운 가치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회사를 만든다, 회사를 운영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회사를 다니는 사람도 직장인도 기업가 정신을 또 가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그러니까 물론 창업을 하는 사람도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창업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배우는 기업가 정신이라는 새로운 가치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람이 정확한 표현이라는 부분을 이해했으면 해서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가치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회사 조직 내에서도 어떤 주인 정신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가치나 일자리를 주도적으로 창출하고 성장시키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기업가 정신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기업가 정신은 보상과 위험을 가정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또 설명하는데 학자들마다 많은 또 정의가 있으니까 학자들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논스타트라고 하는 학자는 기업가 정신은 때로는 빨간 신호등 앞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하는 것이라 비유를 했고 스스로 사업을 일으키는 것 그리고 이를 자기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일로 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도전정신, 창의적인 도전정신 이런 부분이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뜻 보기에는
좀 무모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사실은 좀 청사진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기업가 정신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보면은 뭐 빨간 신호등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하는 것이라고 보이지만 조금 더 큰 틀에서 봤을 때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때의 어떤 그러한 시각이라든지 그러한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업을 일으키는 거, 그리고 이를 자기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일로 여기는 거. 사실은 이제 기업가 정신에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즐거운 일로 여기는 거. 이런 부분은 뭐 상당히 기억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을 30년 정도 하고 이제 은퇴한 동료라든지 기업을 한 친구라든지 여러 사람들을 다양만의 사람들을 만나서 보면은 그래도 가장 기업에 들어가서 어떤 임원도 하고 어떤 그 큰 우수한 인력으로서 평가도 받고 업적을 쌓은 사람들도 상당히 어떤 좋은 결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만 또 그거보다는 또 기업을 읽어가지고 작은 기업이지만 그 기업을 읽어가지고 거기서 매진하고 큰 성과를 가지고 또 자식에게도 물려준다든지 현재 큰 성과를 이렇게 보람차게 지금도 퇴직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부분이 경영학을 배우고 가지고 어떤 사회생활을 일정 부분 한 5, 6년 정도 하다가 새롭게 기업을 일구는 어떤 그런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상당히 더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되고 그렇습니다. 슈페트라는 학자는 기업가가 갖추고 있는 혁신 능력과 신시장, 신상품, 신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 및 투자 의욕을 기업가 정신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기업가가 갖추고 있는 혁신 능력, 신시장의 신상품,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 및 투자에 대한 의욕. 그러니까 불구르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신제품을 개발하는 능력, 이러한 것들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슈페트라는 학자는 혁신 능력에 좀 더 주안점을 두었던 거죠. 기업가 정신이라는 개념을 혁신이라고 해서 없었던 거를 혁신하는 것도 혁명가적으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지금 있는 상황을 조금 더 혁신하는 거,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기업가 정신이란 기업을 설립하거나 혁신 또는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다. 뭐 다른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어떤 새로운 일을 어려움이 있더라도 무릅쓰고 시도하는 능력, 혁신하는 능력, 창의적인 능력, 이러한 것을 기업가 정신이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티몬스라는 학자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부터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이루어내는 인간적이고 창조적인 행동이다. 피터 드러커 지휘였던 전문 경영이죠. 물론 피터 드러커는 경영학에서 많은 부분이 어떤 실질적으로 학자로도 학자지만 실질적인 경영자로서도 지라고 하는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일궈냈던 그런 현실성이 있는 기업인으로서 더 잘 알려져 있는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기업가 정신은 새로운 문제나 기회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는 경영관리의 적용 및 혁신을
경영관리에서 실천해 나가는 데서 기업가 정신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면서 기업이 조금 더 번성하게 하는 어떤 요인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이런 관점에서 뭐 피터 드러커 같은 경우는 뭐 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학자들의 이 얘기를 조금 더 정리하자면 미래의 불확실성과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기회를 포착하고 도전해서 혁신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실천적인 역량이다. 상당히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메모를 잘 해놔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라는 건 여러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조금 더 정리했을 때 미래의 불확실성과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기회를 포착하고 도전하며 혁신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실천적인 역량이 기업가 정신이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경영학을 배우는 경영학도들한테는 이게 어떤 기업가 정신이라는 이러한 정신을 어떤 자꾸 반복적으로 써보면서 배우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러한 정신을 좀 가지려고 노력을 해보는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를 이런 것이다 이렇게 아는 것보다는 기업가 정신이 이런 거니까 나도 경영학과 학생으로서 이러한 사람이 되려고 기업가 정신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한번 좀 노력해 보겠다. 이런 관점에서 기업가 정신을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란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나는 미래의 불확실성과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항상 어떤 자리에 있어도 기회를 포착하고 도전해서 어떤 기업을 하든 직장 생활하든 혁신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실천적인 역량을 갖춘 사람이 되겠다.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어떤 이해하고 공유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가 정신의 이제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정신을 뭐 조금 더 뭐 철학적인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이런 앞에 이런 주도적인 기회를 포착하고 도전하며 혁신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실천적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혁신성이라는 어떤 요소가 필요하다. 위험 감수성이라고 하는 요소가 필요하다. 진취성이라는 요소가 필요하다. 자율성이라는 요소가 필요하다. 경쟁적 공격성이라는 요소가 기업가 정신을 구성하는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 5가지 요소를 가지고 기업가 정신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혁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슈페터가 기업가 정신을 얘기하면서 혁신성을 주안점을 두고 이야기를 뭐 했는데 그러한 부분의 관점을 가지고 기업가 정신의 핵심적인 개념은 혁신성이다. 슈페터가 제시한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혁신성을 기업가 정신으로 뭐 꼽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혁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노베이티브니스라고 하는 부분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프로세스를 개발을 목표로 한 실험과 창조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새로운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성을 가진 사람과 혁신성을 갖지 않은 사람 이런 부분이 작은 일을 하는 데서도 혁신성을 가진 사람은 내가 왜 일을 이렇게 하는지 조금 더 바람직스러운 방향은 없는지 예전에 해왔었다니까 단순 반복적으로 그냥 관행적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개선할 수가 없는 것인지 이러한 관점에서 어떤 바라보면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프로세스 개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 같으면 과자 메이커들이 요즘에는 묶음 판매 같은 걸 많이 해서 새우깡 4번들 판다든지 크라운제가 4번들, 농심 4번들, 뭐 오리온의 뭐 파티 스낵 4번들 뭐 이렇게 4개씩 묶어서 많이 팔고 있잖아요. 과자들을.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혁신성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하나 파는 것보다 4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파니까 매출도 많이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고객들에게 어필도 되고 또 단가도 올라가고 뭐 이러한 것들. 물론 이제 콜럼버스의 달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깨는 뭐 그런 부분 뭐 이런 뭐 이렇게 처음에 지금 생각해 보면 별것도 아닌데 처음에 그런 시도를 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혁신적인 아이디어고 그렇다는 거죠. 지금 이제 뭐 편의점 같은 데서 더 2+1, 1+1 뭐 이렇게 이런 형태로들 상품들을 많이 팔고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1+1, 2+1 이런 거를 판매하는 거를 생각해냈을 때는 상당히 혁신적인 아이디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혁신성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프로세스 개발을 목표로 한 실험과 창조적인 프로세스에 새롭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단순 반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나는 것이 없는지 그런 관점에서 어떤 업무를 대하는 태도, 일을 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혁신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위험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사업의 성공이 확신이 없을지라도 과감하게 활동해서 기꺼이 새로운 사업계를 포착하는 의사결정 활동이다. 어떤 덕후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어떤 걸 열심히 하다 보면 사실 위험을 감수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일이 또 이렇게 발현되기도 하고 물론 비전을 가지고 그 일을 매진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확신이 없을지라도 기꺼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서 일을 하다 보면 정말로 그게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부분을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하는 거죠. 위험 감수성이. 그래서 경영 환경에서 의사결정은 항상 위험을 수반한다. 다양한 자원 활동은 의사결정을 반영하며 극단적인 통제 불가능한 위험이 아닌 적합하고 계산된 위험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든 간에 위험이 따르는 거죠. 위험이 따르려야 어떤 이익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진취성. 진취성은 이제 프로액티브니스라고 하는 부분.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노력. 그래서 반응성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기업 활동 지향성으로 설명이 된다. 진취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진취성은 경쟁 우위를 창조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기업은 진취성을 통해서 경쟁 우위를 강화할 수 있다. 그래서 신제품 도입이라든지 경쟁 우위의 기술 능력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신제품 개발하는 거라든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거는 진취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응? 어떤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잘 되고 있으면 거기에 취해서 사실 신제품 개발하는 거를 조금 이렇게 좀 유보하거나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대요. 잘 될 때 또 다른 신제품 개발을 해서 투자하는 노력 뭐 이러한 것들이 진취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팀 아이디어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가적 강함이다. 자율성. 조직의 관료주의를 탈피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기업가적인 독립성이다. 자율성. 그러니까 뭐 방임이 아니라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혁신을 장려하고 기업의 경쟁성과 효과성을 증대시키며 새로운 창업을 촉진한다. 사실 이제 요즘 많은 기업들 구글이라든지 그런 데서부터 도입이 된 게지만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근태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다 자율에 맡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런 부분은 자율에 맡기지만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과업에 대해서는 책임을 자기가 스스로 진다라는 거죠. 경쟁적 공격성이라. 경쟁적 공격성이라는 그 어떤 기업이라든지 어떤 일하는 것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자, 경쟁자와 같이 하는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경쟁자를 선으로 경쟁자를 압도하고 직접적이고 집중적으로 경쟁하는 기업을 선언하는. 그러니까 합법적인 경쟁,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어떤 경쟁도 하면서 공격을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보통 친구 간에도 싸우고 경쟁하고 그러면 싸우잖아요. 근데 좀 비슷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그렇게 싸울 때 조금 더 일단 룰을 정확하게 지켜가면서 인격적인 모독이라든지 선을 넘지 않는 친구하고 선의의 경쟁 이런 거는 경쟁자가 있음으로써 또 자기가 발전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선의의 경쟁자가 있으면 성적이 더 올라가고 뭐 이런 거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내 친구가 더 열심히 하는 게 나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러한 것들이 경쟁적 공격성이라는 거죠. 신규 창업 같은 경우는 기존 기업에 비해서 높은 실패 확률과 한정된 자원으로 해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보다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는 성향이 필요한 거겠죠. 신규 창업 같은 경우는. 기존 기업에서도 경쟁적 공격성이라는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경쟁 추세에서 신규 진입자를 효과적으로 제압하고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경쟁적 공격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항상 지표가 이런 지표가 있어요. 3B라고 하는 건데 전년보다 얼마만큼 팔았느냐. 그 다음에 목표 대비 얼마만큼 팔았느냐. 목표비. 또 다른 한번은 경쟁전비. 경쟁전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냐. 이런 부분이 경쟁전 비교라는 거죠. 그래서 3B라고 하는 건데 전년비, 경쟁점 달성비, 목표 달성비, 경쟁점 대비 이렇게 해가지고 3대 비교라고 한다 이거죠. 근데 롯데백화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유통업체인 그런 부분 아니고 많은 기업들이 경쟁점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그 기업의 성과 평가, 시장 점유율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서 경쟁점과의 경쟁을 통해서 선으로 발전하는 사항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기업가 정신, 기업에 중요하기도 하지만 기업가 정신을 겸비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례로 제가 두 가지를 하나는 이제 말로 설명한 부분 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스타벅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말로 설명하는 거 정주영 회장님의 기업가 정신 중에서 하나의 일화를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기업가 정신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조금 좀 남다른 그 기업가 정신을 발현을 통해서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 중에서 하나가 이제 서산 간척지 사업을 할 때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까요? 그 방조제를 구축해 가지고 물이 어떤 메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가 이제 한 500여 미터 되는 방조제 길이가 되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공정이 한 50여 미터 뭐 이런 마지막 공정이 되게 어렵다는 거야. 왜냐면 막 물결이 세우니까. 그런데 그 물결이 세니까 물이 그 방조제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그 땅을 개척해야 되는데 이제 농지를 개척해야 되는데 너무 물살이 세니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서 정주영 회장이 스웨덴에서 수입한 폐유조선
그거를 이제 고철로 팔려고 어떤 현대에서 매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폐조선을 서산 간척지에다가 그러다 놓아가지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30억 주고 산 울산에 폐조선이 방치되고 있었던 거를 서산까지 이동을 해서 어떤 가라앉혀서 어떤 그 물류 흐름을 방어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어떤 그 간척 사업을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가 단순한 것 같지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어떤 그 폐유주소를 활용해서 어떤 간척 사업을 한 사례는 상당히 많은 사람에게 그 중요한 사례로 기억되고 인용돼요. 근데 이게 이제 30억 주고 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폐조선을 막아가지고 간척지 사업을 가라앉혀서 간척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어떤 막아서 어떤 물 흐름을 차단하고 어떤 바다를 메우려고 하는 그 사업이 제대로 됨으로써 실제로 30억 주고 사온 고철이 경제적인 이득으로는 290억에서 300억까지 수익을 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러한 아이디어라고 하는 부분을 그 어떤 내고 하는 것이 어떤 이론적으로 내는 것보다는 그런 거를 순간적으로 생각해내서 관철시키고 추진을 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대성공을 거둔 부분,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정주영 회장의 어떤 그 일화로서 두고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되고 있는 사례로서 하나의 뭐 기업가 정신을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 사례를 이야기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스타벅스를 간단하게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세계적인 기업의 스타벅스, 뭐 여러분도 스타벅스가 다 아는 얘기지만 스타벅스도 1987년에 이제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를 인수했는데 그 전 사업자가 다른 거는 다 버려도 되는데 스타벅스라고 하는 이름은 좀 버려주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일단 기업이 팔렸어도 그 스타벅스라는 브랜드는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신세계에서 스타벅스 코리아를 뭐 미국 스타벅스하고 합작해갖고 만드는데, 또 최근에는 스타벅스가 미국 지분을 인수해서 스타벅스 코리아의 거의 최대 지분이 신세계의 이마트에 있는 것 됐어요. 그렇지만 어떤 세계적인 기업이 이렇게 어떤 그 로고, 이러한 브랜드, 창업할 때 어떤 철학, 이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어떤 이런 부분이 이 스타벅스 로고가 어떤 그 상당히 의미 있는 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타벅스 로고에 어떤 주이상스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욕망을 더 과잉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이상한 것을 추구하는 어떤 마음, 이러한 것인데 스타벅스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주이상스의 충동을 돌려 위험을 피하고 어떤 다른 성취를 이루라는 어떤 철학적인 개념으로 또 좀 더 승화했다. 뭐 이러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여기에 이제 로고 심벌에 여기에 뭐 세이레이라는 거가 있고 기업형 스타벅스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위임으로 줄 테니까 이 부분은 좀 자세히 한번 읽어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상당히 우리나라에는 뭐 별다방이라고 그러는데 상당히 이 로고가 상당히 어떤 뭐랄까 의미심장한 뭐 여러 가지 철학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기업을 하고 그랬을 때는 큰 기업을 할 때만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다른 거는 다 버리더라도 이 어떤
노고만은 응? 그대로 좀 사용해주고 해달라 그래가지고 처음 창업한 사람이 회사를 팔더라도 노고는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여러분들 뭐 스타벅스 커피 맛이 어떻고 저쩌고 이런 부분은 내가 말을 안 해도 여러분이 뭐 많이 있는데 이 스타벅스의 노고의 의미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한번 좀 인문학적으로 한번 알고 또 마시는 것도 좋을 수 싶어서 내가 하나 어디 그 기사에 있는 거를 올려놨습니다. 마무리를 좀 하자면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면은 우리 경영학도들에게 내가 불확실한 미래에 높은 어떤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기회를 포착하고 도전하며 혁신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역량의 기업가 정신이니까 나도 이러한 거를 함양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각도에서 이해하면 되겠고 그 요소 중에서 기업가 정신을 구성하는 요소가 혁신성이라는 부분, 위험 감수성이라는 부분, 진취성이라는 부분, 자율성이라는 부분, 경쟁적 공격성이라는 어떤 그런 요소를 통해서 기업가 정신이라는 개념이 구성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